오늘날 석유를 찾는 방식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저희 공사가 제작한 재미있는 석유 기술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석유를 찾으려는 지역의 지지를 단연간 연구하고 각종 장비를 투입하여 추가로 조사한 후에 석유를 찾는 시추 작업을 진행합니다. 석유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는 이런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미신 같은 방법으로 석유를 찾으러 다녔는데, 지금 살펴보면 그 방법이 황당할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세계 최초 석유 발견 국가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흔히 미국의 에드워드 드레이크를 세계 최초 석유 발견 인물로 꼽습니다. 그가 1859년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 산골짜기에서 석유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는 그 전부터 인디언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처음 발견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드레이크가 석유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기보다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했다고 하는 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석유 발견 초기에는 드레이크가 했던 것처럼 석유가 지표면에 흘러나온 삼출 지역을 집중적으로 뚫어 석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삼출 지역이 곧 고갈되고 석유 지질학 지식이 크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를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서 석유를 찾는 사람을 시골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와일드 캐터라고 합니다. 석유 자원이 묻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삼아 유정을 뚫어보는 사람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일드 캐터의 어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이 없는 산속이나 숲속에서 석유를 찾기 위해 발발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야생 살쾡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도 첫 번째 설과 비슷한데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살쾡이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을 벌이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870년대부터 석유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와일드 캐터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시골꾼들은 요즘과 달리 석유에 관해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까지 석유가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이런 고등교육 기회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석유 탐사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석유가 묻혀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지역을 직관이나 느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1912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쿠싱 유전을 발견하여 시골꾼의 왕으로 불린 토마스 베이커 슬릭 주니어는 석유가 묻혀있는 돌을 향수 냄새 맡듯이 석유를 찾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는 쿠싱 유전을 발견하기 전에 오클라호마와 이웃한 캔사스주에서 석유를 찾는 일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슬릭은 석유를 찾는 방법을 암묵지 형태로 갖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경험과 직관, 그러니까 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석유 탐사 방식은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딸린 공동묘지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교회 공동묘지가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교회가 넓디 넓은 평원의 불쑥 솟아오른 언덕 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지역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암염이 생성되면서 지표면이 솟아오른 경우인데 주변에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질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 교회와 석유 발견은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묘지와 그 주변을 마구 뚫었던 것입니다. 중동 석유는 알라 신의 선물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시골꾼들은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지만 보유 자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시골 지역은 인적이 드물어 작업 인부를 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자재와 장비를 갖고 들어가는데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자금이 떨어지면 파산하는 게 통례였습니다만 몇 달씩 작업을 멈추고 자금을 구하러 도시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1930년 텍사스 동부에서 대형 유전을 발견한 콜럼버스 메리온 조이너는 자금 부족 때문에 시추를 3년간 했다고 합니다. 시골꾼은 돈이 절박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허풍이나 과장, 그리고 사기성이 높은 말과 행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전 권리를 이중삼중으로 담보를 잡히는 바람에 석유를 발견하고도 분쟁에 휘말려 유전을 뺏기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이너가 딱 그랬습니다. 이런 방식의 석유 탐사는 1930년대 석유 탐사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가 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황당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 석유는 발견되었습니다.